기다려지는 아침을 만들어주는 책 미라클 모닝. 지은이 할 엘로드. 할 엘로드는 우리 모두에게 역경을 극복하고 가장 비범한 삶을 창조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인이다. 가장 빛나던 20살의 나이에 음주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6분간 사망했으며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으며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의사들의 논리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되는 쉬운 길로의 유혹을 뿌리쳤다. 66년 전통의 미국 주방용품 전문회사 커코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영업의 달인, 울트라 마라토너, 베스트셀러 작가, 힙합 아티스트, 남편, 아버지, 그리고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로 거듭났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 10여 년간 10만 명이 넘는 청중에게 강연을 통해 영향을 주었고 수십 개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의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실리기도 했다. 프롤로그. 아침을 기적으로 만드는 팁. 바로 지금 당신이 삶의 어디에 와 있든지, 최고의 성공을 거두며 인생의 정점에 서 있든 혹은 역경과 싸우며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든 간에 나는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하나는 바로 우리는 바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끊임없이 욕망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별다를 게 없는 삶인 것처럼 일어나고 살아간다. 작가, 강연자, 비즈니스와 라이프 코치로서 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단계의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간의 가능성과 개인의 발전을 연구해온 나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미라클 모닝은 삶을 바꾸는 가장 실용적이고 결과지향적이며 효과적인 습관이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말이다. 이미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라클 모닝은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라클 모닝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과거의 개인적, 직업적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하지만 미라클 모닝은 그간 간과했던 더 높은 단계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전략에 가깝다. 이는 곧 건강, 행복, 인간관계, 경제활동, 그리고 그 외의 최우선 과제들을 놀라울 정도로 개선시킨다는 의미다. 역경에 처해 있거나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라클 모닝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을 극복해내고 엄청난 돌파구를 마련하고 상황을 호전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임을 수없이 증명해냈다.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현재를 곧 과거의 기억으로 만들고 싶다면 책을 제대로 골랐다. 당신은 이제 막 기적의 여정을 시작했다. 당신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줄 짧지만 혁명적인 여행이 될 것이다.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약속은 아니다. 그러나 미라클 모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성과를 안겨줬다. 나는 미라클 모닝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방법임을 확신한다. 당신과 함께 이 모두를 공유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책이 당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을 투자한 만큼 반드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에 감사를 전한다. 한눈에 읽는 기적의 6분. 바쁘다고요? 이상하네.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지. 할 엘로드. 미라클 모닝에 대해 내가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가였다. 인생의 성공은 자기 개발의 정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나의 첫 번째 과제는 자기 개발을 실현할 시간을 찾는 것이었다. 지난 수년간 미라클 모닝을 발전시키고 공유하면서 미라클 모닝 실천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절감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나 지금 당장은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딱 한 가지 일을 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적의 6분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는 더도 덜도 말고 6분의 투자면 충분하다.
아무리 시간에 쫓길 때라도 말이다. 이 6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깨닫게 되면 당신은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첫 6분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보자. 커다란 하품, 기지개, 그리고 미소 띈 얼굴로 아침에 평화롭게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향해 엄청난 스트레스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돌진해 들어가는 대신 하루의 첫 1분을 조용히 앉아 침묵 속에서 목적을 찾으며 보내는 것이다. 기적의 1분, 고요히 평화롭게 그리고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앉아있다. 그 순간을 음미하는 감사의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기적의 여정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다. 어쩌면 명상을 택할 수도 있다. 침묵 속에 앉은 당신은 지금 그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몸을 이완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 없어지도록 한다. 그렇게 평화와 목적과 방향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킨다. 기적의 2분.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우선 과제들을 상기시켜주는 다짐과 확신의 말을 꺼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읽는다. 내가 가진 진정한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글을 읽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동안 진정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 삶은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이며 이제는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다. 기적의 3분. 눈을 감거나 비전 보드를 보며 눈에 보이는 듯 생생하게 성과를 그려본다. 상상의 대상에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과 느낌을 포함시킨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하루, 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 가족 혹은 중요한 사람과 미소 짓고 웃는 모습, 그날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쉽게 성취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그 모습이 어떨지 그려보고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며 그것이 불러올 기쁨을 경험한다. 기적의 4분.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 자랑스러운 기억,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들을 일기장에 적어보는데 1분을 쓴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영감을 받으며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다. 기적의 5분. 이제 자기계발서를 한 권 뽑아들고 한쪽이나 두 쪽을 읽는데 기적과 같은 1분을 투자한다. 당신의 하루에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 일이나 인간관계의 성과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운다.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느끼고 더 잘 사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훈을 발견한다. 기적의 6분. 마지막 1분은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데 쓴다. 제자리 뛰기를 해도 좋고 팔 벌려 뛰기를 해도 좋다.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도 괜찮다. 핵심은 심장박동을 올리고 에너지를 활성화해서 정신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있다. 매일 아침 눈 뜨며 생각하자.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행운인가. 나는 살아있고 소중한 인생을 가졌으니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타인에게 나의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기운을 쏟을 것이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타인을 이롭게 할 것이다. 달라이라마. 1.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 만족감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싶다면 매일 아침 투지와 함께 일어나야 한다. 조지 로리머.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그 아기를 삶의 기적이라 하면서 왜 자신의 삶은 평범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걸까? 우리는 언제부터 삶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된 걸까? 당신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장담했다. 이 아이는 커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으며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자, 이제 다 자란 그 아이는 그게 무엇이었든 간에 원했던 걸 갖고 하며 원했던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언제부턴가 무엇이든지 의미에 원하는 삶보다 못한 적당한 선에 안주하는 것까지 포함시켜 버렸는가? 최근에 아주 놀라운 통계 자료를 읽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9kg씩 과체중에 1만 달러의 부채가 있고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본인의 직업을 싫어하고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채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통계의 일부만 진실이라 해도 미국인들은 진지한 각성이 필요하다. 당신은 어떤가?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진정 원했던 정도의 성공을 삶에서 이루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서 안주하는 부분도 있는가? 당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도 않고 그래도 괜찮다고 정당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삶, 그러니까 당신이 꿈꾸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모험은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사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 중 내가 가장 공감하는 말이다. 강력하게 동의한다. 슬프게도 자신이 꿈꾸던 삶과 비슷하게라도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이 문구는 진부한 표현이 되고 말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받아들이고 삶이 그들에게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심지어 사업처럼 어느 한 방면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건강이나 인간관계 같은 다른 방면에서는 평범함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세스 고딘이 아주 잘 표현했듯이 평균과 평범함의 차이가 있을까? 별로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당신까지 원하는 것보다 못한 상태에 적당히 안주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들이 포함된다고 해도 말이다. 당신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행복, 건강, 돈, 자유, 성공, 사랑, 정말 이 모두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삶의 성공, 만족, 성취 정도를 0부터 10까지 등급을 매긴다면 우리 모두 10등급을 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니요, 전 건강은 7등급을 원해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기운 넘치길 바라지 않아요. 저는 인간관계는 5등급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배우자와 싸워도 상관없고 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둘이 너무 죽고 못 살아서 다른 커플들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커플은 정말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곧 깨닫게 될 사실은 10등급의 성공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단하다는 것이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10등급 성공을 창조하고 이끌어내고 성취하고 유지하는 10등급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내가 만약 이 모든 게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진정 원하고 또 누릴 자격이 있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내 말을 믿기나 할까? 아마 못 믿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쳐본 경험이 있다. 고장난 삶과 관계를 고쳐보려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원하는 곳에 있지 않다. 이해한다. 나도 겪은 일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바꾼 몇 가지를 배웠다. 나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초대하고 싶다. 이쪽에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상상으로나 가능했던 아주 특별한 삶이 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엄청난 수준의 건강, 부, 행복, 사랑과 성공을 이루고 유지할 가치와 자격과 능력이 있다. 이 진실을 품고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삶의 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고객, 동료, 아이들, 그리고 당신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력 때문이다. 적당히 안주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그리고 바라던 개인적, 직업적,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일단 매일 되어야 마땅한 사람, 원하던 성공의 등급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창조하고 유지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아침을 보내는지가 성공의 등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아침은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날들을 만들어낸다. 같은 방식으로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아침은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날들과 평범한 삶의 질로 이어진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이미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올빼미족이에요. 게다가 나는 잠을 줄일 게 아니라 더 자야 할 판이라고요. 이 모두가 미라클 모닝 이전까진 내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이 책을 먼저 읽어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경험과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심지어 평생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활동하는 게 힘들었다고 해도 말이다. 미라클 모닝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다. 영업사원, CEO, 교사, 공인중개사, 전업주부, 고등학생, 대학생에 이르는 신참 아침형 인간들은 그들이 경험한 엄청난 변화에 흥분한 나머지 유튜브에 그들의 성과를 동영상으로 올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다. 책머리의 성공담 몇 개만 읽어봐도 엄청난 성과를 접할 수 있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통해 망해가는 사업, 42만 5천 달러의 개인 부채, 심각한 우울증, 최악의 건강 상태라는 밑바닥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올라왔다. 지금의 나는 여러 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구었고 수입을 몇 배로 늘렸고 부채를 100% 청산했으며 세계를 무대로 하는 강연자라는 꿈을 성취했다. 내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도 소개가 되었으며 전국의 라디오와 TV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84km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정점을 찍고 있다. 이 모든 게 12개월 동안 이루어진 일이다. 또한 당신의 성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비밀들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미라클 모닝은 간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즐겁기까지 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별 노력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 그것도 남은 평생 동안.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더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러길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게 될 것이다. 단순히 더 몸이 가뿐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상상이 되는가? 미라클 모닝 실천가들이 수없이 하는 비유가 있다.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게 마치 어렸을 적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날 때와 같은 기분이라는 것이다. 그 정도로 기분이 좋다. 만약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흥분해서 일어나던 때의 기억을 되살려보자. 학교의 첫날, 당신의 생일, 혹은 휴가를 떠나는 날, 매일매일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일지 상상해보라. 다음은 당신이 예상해 볼 수 있는 미라클 모닝이 주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엄청난 혜택들이다. 매일 더 활기차게 일어나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갖춘다.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어떤 난관, 역경 혹은 당신을 저지하는 제한적 사고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명료한 사고를 갖춘다. 생산성이 증가하고 당신의 최우선 과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감사는 더 많이, 걱정은 더 적게 하게 된다. 금전적인 부를 더 많이 쌓고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두드러지게 증대된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삶을 시작하게 된다. 당신이 진정 바라고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선에서 안주하기를 멈추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삶의 비전대로 살기 시작한다. 대담한 주장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다. 어쩌면 사기처럼 혹은 허황된 약속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사실이라고 믿기엔 좀 심하게 장밋빛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 과장은 전혀 없음을 장담한다.
미라클 모닝은 매일 당신이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미라클 모닝 실천가들이 증명한 6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침 습관을 소개할 것이다. 이 아침 습관을 통해 당신만의 미라클 모닝을 만들고 당신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특별한 삶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 비범한 삶은 통계적으로 우리 사회의 95%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다고 한다. 당신은 30일 인생혁명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 이제부터 당신 삶에서 당신이 바라는 성공을 끊임없이 그리고 쉽게 끌어당기고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아침 습관을 공고히 만들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도록 한다. 스스로를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앞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일 아침 훨씬 쉽게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하루의 첫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우고 당신이 바라는 성공의 등급을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면 삶 전체가 바뀐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삶은 너무 짧다라는 말은 너무 자주 쓰여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지만 이번만큼은 진짜다. 불행하게 살기에도 평범하게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그런 삶은 무의미하기만 할 뿐 아니라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세스 고딘. 2. 기적은 절망으로부터 온다. 절망은 극적인 변화를 위한 원료다.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만이 탈출을 꿈꿀 수 있다. 윌리엄 버로우스. 비교적 짧은 생애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바닥을 2번이나 겪은 나는 행운하다. 내가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내가 늘 원했던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장하고 교훈을 얻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좌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상상 이상을 성취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 나의 첫 번째 바닥, 사고 현장에서 죽다. 나의 첫 번째 바닥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뻔했다. 20살의 나이에 나는 음주운전자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현장에서 한 번 죽었다. 나의 두 번째 바닥, 빚과 우울의 10년에 가라앉다. 두 번째 절망의 바닥은 교통사고로 죽어갈 때보다 더 힘들었다. 2008년 미국 경제는 1930년대의 악명 높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었다. 교통사고를 이겨내고 회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코칭 사업을 시작해서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번에는 정신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 하룻밤 사이 내가 성공적으로 일궈낸 사업은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했다. 월 수입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갑자기 나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당시 나는 막 첫 집을 구입했다.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고 첫 아이를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빚더미에 파묻혔고 대출 이자는 연체되었으며 생애 처음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다. 상황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까? 아마도. 이게 최악의 상황이었을까? 물론이다. 나는 내 생에 가장 밑바닥을 쳤다. 신체적 죽음과 경제적 죽음. 교통사고와 경제적 어려움 중 어느 것이 더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후자라고 답할 것이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고 6분간 죽음을 겪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더한 일이 있겠냐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다. 가족은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면회객들로 늘 둘러싸여 있었다. 내 상태를 보기 위해 친구들이 매일 찾아왔고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훌륭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치료와 회복의 모든 단계를 관리해 주었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일상의 스트레스조차 없었다. 병원에서의 삶은 쉬웠다. 하지만 두 번째 위기는 달랐다. 나를 딱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를 찾는 사람들도 돌봐주고 회복을 관리해줄 사람도 없었다. 이번에는 철저히 혼자였다. 다른 사람들에겐 저마다 그들 몫의 문제들이 있었다. 도미노처럼 내 삶의 모든 면이 차례로 무너졌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는 엉망이었다. 모든 게 너무도 두렵고 불확실했다.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침대뿐이었다. 한심하게 들리겠지만 하루하루를 나를 견디게 해준 것은 결국은 침대로 기어들어가 잠시라도 나의 문제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매일 머리에서 맴돌았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부모님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언제나 바로잡을 길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묘안은 보이지 않았고 감정적인 고통을 끝낼 다른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나의 삶을 바꾼 그날 아침. 그러던 어느 날 단 하루의 아침으로 모든 게 달라졌다. 몇 주간 그래왔듯 그날도 우울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안 하던 것을 했다.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여 머리를 맑게 해보려고 밖으로 나가 달리기 시작했다. 확실히 해둘 것은 나는 원래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 달리기를 위한 달리기는 내가 경멸하는 몇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내 친구 존 버거프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버거운 일이 생겼을 때 공기를 가르며 달리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져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해내는데 무척 도움이 된다고 했다. 나는 존에게 말했다. 나 달리는 거 정말 싫어해. 존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뭐가 더 싫어? 달리는 거? 아니면 지금 상황? 나는 절박했다. 더는 잃을 것도 없었다. 그래서 달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나는 농구화 끈을 단단히 묶고 뭔가 긍정적인 것을 들을 생각으로 mp3를 집어들고 곧 은행 소유로 넘어갈 우리 집 현관문을 나섰다. 그날 달릴 때만 해도 나는 결코 상상도 못했다.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인생을 즉각적으로 송두리째 바꿔줄 아주 강력하고 심오한 돌파구를 만나기 직전이었다. 짐 론의 자기계발 오디오를 듣는데 분명 예전에 여러 번 들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들렸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마침내 그것이 확 와닿았다. 그날 아침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적합한 정신 상태가 갖춰진 순간이었다. 나는 적합한, 즉 아주 절박한 정신 상태였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 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달리기를 멈췄다. 이 하나의 철학이 나의 인생 전체를 바꿀 예정이었다. 성공과 일치되는 노력.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이 내게 와 꽂혔다. 마치 현실이 해일처럼 덮쳐오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끌어오고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됐다. 나는 10등급의 성공을 원했지만 나의 자기개발의 등급은 2 정도. 더 괜찮은 날은 아마도 3이나 4 정도였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건강, 행복, 경제, 인간관계, 경력 등 삶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10등급의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지식, 경험, 마음가짐, 신념, 어느 면에서든 자기개발의 정도가 10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삶은 언제나 고달플 수밖에 없다. 우리 외부 세계는 언제나 우리 내부 세계를 반영한다. 우리의 성공 등급은 언제나 우리의 자기개발 등급과 일치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개발에 매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성공을 손에 쥐긴 어렵다. 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나는 내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을 찾아라. 내 문제들의 해결책은 자기 개발을 내 일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임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끌어당기고 창조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다. 아주 간단했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같았다. 시간을 찾는 것. 나는 다시 삶을 일으키고 나가는 돈을 메꾸느라 너무 바빠서 자기 개발을 위한 여분의 시간을 찾는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했다. 당신도 비슷하지 않은가? 나는 매튜 켈리가 그의 책 삶의 리듬에서 한 말을 매우 좋아한다. 한편으로 우린 모두 행복해지길 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왜? 간단하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 뭘 하느라 그렇게 바쁠까?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느라 너무 바쁘다. 나는 다이어리를 붙잡고 소파에 앉아 매일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찾기로 만들기로 했다. 나는 나의 옵션을 살폈다. 저녁? 처음 생각은 어쩌면 저녁에 시간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거였다. 퇴근 후 아니면 늦은 밤, 약혼녀가 잠자리에 든 후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루 중 그녀와 보내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사실이 곧 생각났다. 늦은 밤 시간에 나의 컨디션이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보통은 너무나 피곤해서 다른 때보다 집중하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었다. 사실 자기 개발을 위한 최적의 상태는 고사하고 그 시간에는 이성적이기도 힘들었다. 저녁은 최적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오후? 어쩌면 한낮에 일정을 짜볼 수도 있겠다. 점심시간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하루 중 언제라도 여분의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여분의 시간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하루는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곤 한다. 제발 아침은 안 돼. 그러고는 아침에 시간을 내는 걸 고려해 보게 되었지만 나는 그 생각에 저항했다. 내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엄청나게 완곡한 표현이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고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달리기만큼이나 싫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아침이 적당한 이유들이 떠올랐다. 우선 아침에 자기 개발에 전념한다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의욕 넘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었다. 하루의 나머지 시간들을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집중력 있고 좀 더 의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스티브 파브리나의 블로그에서 읽은 하루의 방향 키라는 글을 기억해냈다. 원칙 있는 삶의 저자이기도 한 스티브는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1시간은 하루의 방향키다. 만약 내가 잠에서 깬 후 첫 1시간을 게으르고 무계획적으로 보낸다면 무척 게으르고 멍하게 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루의 첫 1시간을 생산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머지 하루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 아침에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하나둘씩 쌓이는 너무 피곤해, 시간이 없어 등과 같은 핑곗거리들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나의 삶과 나의 일이 방해를 시작하기 전인 아침이라면 매일 자기 개발을 하리라 보장할 수 있었다. 마지막 이유는 더 좋은 시간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개발을 실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장 이로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몸을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 같았다. 좌절감과 패배감에 다이어리를 접고 이런 생각 자체를 접으려는데 머릿속에서 나의 멘토 케빈 브레이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삶이 달라지길 원해? 그럼 먼저 뭔가 다른 것을 기꺼이 해. 젠장. 케빈의 말이 맞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갑자기 쉬워지진 않았다.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신념으로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는 나를 제한하는 평생의 신조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스케줄표에 적어 넣었다.
다음날 아침 나의 첫 번째 미라클 모닝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겠노라고. 영향력이 큰 습관을 찾아라. 다음에 마주하게 된 과제는 이것이었다. 나의 삶에 가장 빨리,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발전시킬 1시간 동안 나는 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독서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전에도 해본 일이고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길 바랐다. 운동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역시 나를 흥분시키진 못했다. 그래서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들고 지난 수년간 배웠지만 한 번도 실천하지 않은, 적어도 꾸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삶을 바꿀 만한 습관들을 적어내려갔다. 명상, 확신의 말하기, 일기 쓰기, 시각화, 그리고 독서와 운동. 내 삶에 가장 즉각적이고도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활동 6가지를 골라 각각 10분씩 할당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 6가지를 전부 시도하기로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생긴다는 거였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끔찍한 일에서 매력적인 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잠도 겨우 들었다. 다음날 아침 생각에 너무나 흥분했던 거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자 두 눈이 번쩍 뜨였고 활기찬 나는 흥분해서 침대를 박차고 나왔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기운이 넘쳤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일어난 아이와 같은 기분이었다. 내 평생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일어나는 것이 쉽고 나의 하루에 대해 흥분해 본 적은 없었다. 오늘까진 말이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아침.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물 한 컵을 손에 들고 정확히 일어난 지 5분 만에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내 인생에 대해 그렇게 흥분되는 건 실로 오랜만이었다. 바깥은 아직도 어두웠고 그 사실이 묘하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었다. 나는 지난 수년간 배웠지만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던 삶을 구하는 아침 습관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하나씩 차례로 실행해 나갔다. 침묵. 10분간 침묵 속에 앉아 기도하고 명상하며 나의 호흡에 집중한다.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고 차분한 기운이 몸을 감싸며 마음이 이완되는 걸 느꼈다. 평소에 정신없는 아침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사실은 아주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다. 독서. 늘 책 읽을 시간을 낼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어 왔던 나는 그날 아침에는 시간을 내어 평생의 습관이 되길 항상 바랐던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나폴레온 힐의 고전,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책꽂이에서 꺼내들었다. 내가 산 책 대부분이 그랬듯 그 책도 시작은 했으나 끝내지 못했었다. 나는 10분 동안 책을 읽고 그날 당장 실행할 만한 아이디어 몇 개를 얻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 생각났고 나는 의욕을 느꼈다. 다짐. 예전엔 말의 힘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자신감을 주는 확신의 말을 읽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확신의 말은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동력이다. 나는 나만의 확신의 말을 적어보기로 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무엇에 전념할 것인지 적었다. 나는 힘이 솟는 걸 느꼈다. 상상, 삶의 목표를 그려둔 비전보드를 벽에서 떼어냈다. 더 시크릿이라는 영화를 보고 만들었는데 원래 목적인 시각화 도구로 쓰기는커녕 잘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다. 10분 동안 나는 이미지 하나하나에 차례로 집중하며 그것들을 내 삶에 실현했을 때의 기분을 눈을 감고 온몸으로 느껴보았다. 나는 영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일기. 다음으로 여러 해 동안 구입했던 텅 빈 일기장 중 하나를 펼쳐보았다. 다른 일기장들과 마찬가지로 며칠씩, 길게는 일주일씩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내 삶에 감사한 점을 적었다. 그러자마자 나를 내리누르던 자욱한 안개 같은 우울감이 걷히는 느낌이었다. 아주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가볍게 느껴졌다. 감사한 점을 적는 아주 간단한 행위가 기분을 나아지게 했다. 나는 감사함을 느꼈다. 운동.
마지막으로 나는 토니 로빈스가 아주 여러 번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몸짓이 감정을 만든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한 개도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팔굽혀 펴기를 했다. 그러고는 몸을 뒤집어 바닥에 등을 대고 복근과는 거리가 먼 내 배가 허락할 때까지 윗몸 일으키기를 했다. 6분이 남은 상태에서 약혼녀의 요가 DVD를 플레이어에 넣고 초반 6분의 동작들을 즐겼다. 나는 활기를 느꼈다. 정말 놀라웠다. 내 평생 가장 평화롭고 의욕 넘치고 힘과 영감이 샘솟으며 감사하고 활기찬 하루를 벌써 다 경험했는데 이제 겨우 아침 6시라니. 그 뒤로 몇 주간 새벽 5시에 일어났고 60분짜리 일정을 소화해 나갔다. 그리고 이 아침 습관의 결과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발전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루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을 하고 말았다. 알람 시계를 새벽 4시로 맞췄던 거다. 그날 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며 잠들었다. 놀랍게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수월했다. 사실 4시든 5시든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는 걸 싫어하던 과거의 그 어떤 날보다도 10배는 일어나기 쉬웠다. 스트레스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떨어졌다. 더 활기 넘쳤고 정신은 명료해졌고 집중력도 올라갔다. 진정한 행복과 의욕, 영감이 충만함을 느꼈다. 우울한 생각들은 머나먼 기억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내가 예전의 나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 나는 급속도로 엄청나게 성장했고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은 사람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나의 에너지, 의욕, 명료함, 집중력 덕분에 사업을 구제하고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만들고 계획을 실행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내 수입은 경제가 무너지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었다. 이 강력한 아침 습관은 고객들과 공유할 만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야 했다. 내가 경험하는 변화가 대단히 심도 있으면서 속도도 아주 빨랐기에 2달 내에 파산과 우울증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삶이 신나는 경지로 기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따라서 적당한 이름은 오직 미라클 모닝이었다. KT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몇 주 후, 내 고객 중 한 명인 KT와 통화를 하던 중 그녀가 물었다.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세요? 나는 신이 나서 미라클 모닝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의 장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KT의 반응은 떨떠름했다. 내가 더 일찍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진짜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KT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KT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새벽 6시에 일어나기로 마음먹고 미라클 모닝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나는 그녀를 격려하고 행운을 빌어줬다. 일주일 후 코칭을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KT는 불타오르고 있었다.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6시에 일어나고 있냐고 묻자 KT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아니요, 첫날은 새벽 6시에 일어났지만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이지 기막히게 좋은 아침을 보내고 나니 더 일찍부터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이건 정말 끝내줘요. 와우, 다른 코칭 고객들에게도 이걸 알려줘야만 했다. 그로부터 몇 주 지나지 않아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삶이 변화하고 있다고 내게 말해준 고객들이 수십 명에 달했다. 그 중에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미라클 모닝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미라클 모닝은 온라인을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미라클 모닝에 대한 글을 올렸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정말로 놀랍지 않은가? 조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야? 차츰 이 미라클 모닝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루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동영상 하나를 찾아보다가
검색창에 내 이름을 입력해 보았다. 그런데 그때 조의 집에서 미라클 모닝을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떴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나의 첫 번째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대체 이 인간은 누군데 내 미라클 모닝을 따라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약간 방어적이었다. 내가 평소에 더 괜찮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건 인정하겠다. 나는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분 좋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재생 표시를 클릭하고 화면을 지켜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 조 디오사나입니다. 자, 현재 시간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일요일 오전 5시 41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봐요, 조. 일요일 오전 5시 41분에 일어나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미라클 모닝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서 안내사항을 읽고 다운받아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와 같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활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정말 하루하루가 크리스마스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축복받게 될 겁니다. 입을 쩍 벌리고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던 나는 너무 좋아서 거의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동안 미라클 모닝을 나 혼자만의 아침 습관 이상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미라클 모닝이 얼마나 크게 될 것인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기적은 아침에 온다. KT에게 미라클 모닝에 대해 말해주고 유튜브에서 조의 비디오를 본 지 이제 거의 5년이 다 되어 간다. 나는 그 뒤로 전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미라클 모닝에 대한 고마움과 열광이 담긴 수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는 미라클 모닝은 모든 유형의 개인들이 매일 일찍 일어나 스스로에게 아침이라는 선물을 되찾아주는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다. 이제는 내게도 큰 그림이 보인다. 미라클 모닝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미션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는 아직도 놀랍기만 하다. 어떤 사람들은 조가 했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는 본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나는 저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미라클 모닝을 나눌 기회가 있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척 감사하고 있다. 다음 차례는 당신. 이 책은 당신이 다음 단계의 성공을 거둘 수 있게 이끌어주는 초대장이다. 지금 시작해서 매일 끊임없이 노력하여 10등급의 사람이 된다면 당신이 원하고 또 누릴 자격이 있는 10등급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의 성공은 필연이 된다.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영감 혹은 절망이다. 토니 로빈스.